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MZ 세대들은 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와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력 구조와 인구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Z 세대라고 하면은 저도 포함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거든요. MZ 세대가 조금 사실은 좀 억지로 엮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에서 MZ 세대는 저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고용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 나이 정도부터는 제가 사장이고 알바를 써야 되는 입장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30대 중반 이후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자, 아무래도 3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20, 30대 초반에 젊은 고용인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더라도 내가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못 쓰게 되는 뭐 이유 막 사람들이 너무 변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저희 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저의 부모님 세대는 개발도상국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어났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성장하는 나라에서 중진국 정도를 거치다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60대들은 개발도상국이고 지금의 40대들은 중진국. 사실 중진국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8, 90년대에는 중진국 이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 지금의 10대, 20대들은 선진국에서 성장을 한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0대, 20대랑 30대부터 60대 그 위까지가 이제 묶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답답한 거죠. 야, 이거 일도 배워야 되고 너네가 사실은 이거 돈 주고 배워야 되는 정도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얻은 노하우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젊은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에는 취업도 쉽고 뭐 뭘 해도 그냥 자산이 폭등하는 시기였으니까 좋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옛날에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경제 위기가 뭐 심하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은 없었고 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준 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 임금은 많이 올랐는데 너네들이 과연 준 만큼 일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일을 그냥 쉽게 그만둔다. 뭐 직업 의식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은 또 아예 없습니다. 뭐 지금의 이제 한 50대 이신 분들도 90년대에 X세대 뭐 그런 거 했었을 때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하다. 쟤네들 뭐 이렇게 좀 버르장머리도 없고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 기성세대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 요게 일단은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자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60만 명씩 사람들이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20만 명대로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물론 지금의 20대들은 뭐 한 40만 명, 50만 명 태어날 때긴 했지만 분명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는 20대, 30대랑 지금 달라요. 왜냐면은 자, 2002년도 우리가 뜨거웠었을 때 2002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굉장히 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인력이 사실 넘쳐났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5세입니다. 나라 자체가 늙었죠.
자체가 늙었는데 이거는 이제 가속화돼 가지고 이제 해가 갈수록 내년에는 46세, 내후년에는 47세,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50세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20대 정도만 되더라도 어른이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었겠지만 현재에는 저의 지금 30대 후반의 나이도 되게 젊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20살이라고 하면은 거의 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기 수준이에요. 그때 책임감을 부여를 하거나 그러는 것도.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뭐, 시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60대 청년회장 같은 게 시골에 있잖아요. 요즘에는 60대도 없다라고 해요. 네, 70대 정도는 돼야지 그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60대 청년 회장님이 30대 때부터 청년 회장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니까 60대에도 청년 회장이잖아요. 자, 제가 60대가 되면은 이대로 가면은 근데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 더 심해지겠죠. 2040년에도 2050년에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젊은입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60대가 되면 저렇고 70대가 되면 저렇고 80대가 되면 저렇고 하는 사회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구조에서는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젊은 역할을 맡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 자체에 어른은 10명인데 아이가 1명이에요. 자, 보면은 외가 조부모, 친가 조부모 벌써 네, 4명이죠. 거기다가 고모 삼촌 막 해가지고 외가 고모 이모 삼촌 그리고 친가 고모 삼촌 해가지고 벌써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는 1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양날의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 부담이 없는 아이. 왜 경제적 부담이 없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만날 때마다 뭐 사실 옛날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뭘 돈을 주더라도 조금씩만 줬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 집안 자체에 애가 달랑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어 2명이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혼해도 애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뭐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막 이런 거 많이 해 주고 나중에 재산도 막 물려주고 그렇습니다. 뭐 안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옛날에 흑사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들이 다 아이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돈을 절실하게 벌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동시에 부담이 큰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나라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부양할 어른이 10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부양을 해야지 뭐 어떻게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도망가는 젊은 사람들 가속화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 나라에 있다가는 국민연금이고 뭐고 내가 버는 돈 전부 다 어르신들 부양하고 저 사람들 하는데 다 써야 되거든요. 자, 에이, 무슨 소리야. 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 대접해주고 하겠지. 그러지 않겠지만, 투표권 자체가, 노인들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저예요. 자, 30년 후에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 투표권 자체가 잽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금, 자기들의 재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아주 보수화되는 사회로
가게 될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착취만 당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나라에 있고 싶지 않아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뭐 꼭 그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음, 자, 이 이후에 자,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젊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 없지만 실제로 내가 50대 이상 된다? 도와주는 젊은 인력이 없이는 힘듭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업종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건설 현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요즘에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제가 20살 때, 20대 때에 뭐 노가다 판에 나갔을 때 그때는 외국인들이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 몽골, 중국부터 해서 동남아, 뭐 러시아, 막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건설 현장이나 시골. 이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식당 아줌마, 식당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뭐 노동자라고 해야겠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로 채워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정도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딪힐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 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한 얘기라서 미용실 같은 것도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이건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이제 10년 후를 예측을 하자면은 미용실이나 도심 속 서비스 업종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제가 20살 때 이제 미용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의 돈을 못 받고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노예처럼 살았었어야 됐어요. 막 머리를 자르는 건 해보지도 못하고 막 공짜로 맨날 머리만 감겨주다가 그러다가 좀 연차가 되면은 맨날 염색만 하다가 손은 다 부르트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야 뭐 디자인도 조금씩 하게 되고 머리도 깎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각자 샵을 내면서 우리나라 헤어숍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게 됐잖아요. 근데 알아요. 그때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답답한 거예요. 야, 요즘에 진짜 일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저희가 개발도상국, 준진국, 중진국 때 하던 일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 헤어샵에 많이 간다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머리도 잘 자르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헤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에 가서 샵을 차린다. 그렇다고 하면은 되게 고부가 가치의 사업을 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거의 뭐 이 아시아 대륙에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꿈이고 희망이고 굉장히 목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자리도 풍부하고 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야 될 월급보다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우리 생각보다 지금도 이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알바라든가
옛날에는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 구하기가 진짜 쉬웠었는데 요즘에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은 이제 포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이들의 공배, 이거 자체가 외국인들이 메우게 될 것이다. 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배달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10년 후에는 그런 일들이 뭐 로봇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할 가능성도 높고요. 뭐 캐셔라든가 아니면은 뭐좀 전에 얘기했던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발이 많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딱 어떻게 보면은 한 50년 지났을 때 제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의 노인들은 자기네 나라에 젊은 외국인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고 이제 뭐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미국, 유럽의 백인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왜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20대, 30대 이런 많은 사람들이 50년 후가 지나면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막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은 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뭐 길어지니까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화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자, 고부가가치 산업은 선진국 자국민이 하고 그리고 좀 단순 노동, 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건설 현장에도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외국인이네. 반장급 아니면은 다 그래요. 이제는 뭐 반장급까지도 외국인들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좀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막 극단적으로 10%만 자국민이고 나머지 90%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어차피 나중에 로봇이라든가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해야 할 단순 노동에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편의점에서 뭐를 하든 뭐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소득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게다가 한국 사람 자체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은 점점점 귀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데도 신분제가 거의 확실하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30만 원을 받고 일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반대급부에 있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고 아예 그쪽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동남아 같은 쪽에서는 그 화교들이 이렇게 좀 위쪽에 있는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식민지 시절부터 이렇게 분홍이나 아니면 부자였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 임금 30만 원짜리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음, 물론 그런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백인 화이트 칼라였던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섞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그런 일 자체를 하는
거에 관심이 크게 없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한다라든가 내 거를 따로 차리기 위해서 경험을 하는 거, 경험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내 생계고 뭔가 절실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막 갑질하고 막 이러는데 괜히 그거를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서 내가 고부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주요 산업들은, 중요한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질 거예요. 인들끼리 모이는 성향, 주요 산업의 중요 자리는 한국인들만. 이건 어쩔 수가 없고, 네. 인제 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은 야 이거 인종차별이다 막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뭐 미국의 한 60년 전 막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고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람이 없는데. 예. 나이가 들고 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이야 우리나라 한국이 너무나 매력적인 국가기 때문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야 좀 오지 마라 하는데 억지로 오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갑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제발 좀 와주세요 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네. 제발 좀 와주세요.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나중에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은 제발 좀 와주세요 하는 어, 상황이 오고, 그때 안 가? 한국 왜 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낭패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뭐 우리가 갑의 입장으로 있을 수는 없는 시대도 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텐데 시골에는 이미 외국인 그리고 혼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죠. 어떤 기사에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따돌림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한국 애들이 외국인 혼혈을 따돌리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그쪽에는 혼혈이 더 많아서 순수 한국인을 뭐 따돌리는 일도 생겨난다. 그렇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혼혈인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텐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태어난 시민은 투표권을 가져요. 투표권을 갖게 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그거는 결혼 비자, 결혼해가지고 정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은 뭐 단순 여행 비자라든가 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착할 때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발감이 크죠. 근데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커진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다고 한국인한테만 투표권을 주고 뭐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거나 혼혈인 사람들이 정당하게 시민권을 땄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적을 땄으면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가 미국 국적을 따면 그 사람 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따도 한국 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투표권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독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서독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경제력도 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서독이 거의 동독을 먹여 살리고 흡수통일을 한 거나 뭐 마찬가지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메르켈 같은 사람들은 동독 출신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말 그대로 서독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동독 출신인 사람들은 동독 출신 자기들이 약간 조금 순위가 좀 밀려나 있잖아요. 동독 출신인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은 표를 그쪽에 다 똘똘 뭉쳐가지고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민주주의의 무서운 점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귀족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동독 출신의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흡수해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인데 투표권 똑같은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 10년 정도는 투표권을 안 주면 안 될까? 에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와 똑같은 투표권을 갖게 된다? 네. 절대로 우리나라에 유리한 그런 총선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한 번의 시도가 있었죠. 뭐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그 반발이 심한 이유까지 들어가는 거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나이가 5년 후에는 평균 나이 50세가 넘어가고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평균 나이 60대가 넘어가는데 60대가 넘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안 해주는 사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곳곳에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종 갈등들도 있을 거고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서 막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걸 보면은 미국에도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외국인들이 있다고 이상할 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출산율을 높였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다. 최승윤이 막 저런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예견된 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MZ 세대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적게 일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회의 주축이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로봇 때문에 없어질 일 하는 거를 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사업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알바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내 거를 차릴 의지가 있는 사람들.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조금 뭐 열심히 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뭐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 좀 한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랑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개발도상국 사람이 난 선진국에서 왔는데 개발도상국 사람처럼 일을 시키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